수술 스케줄이 비어있는 날이면 맑은 공기와 흙내음을 맞기 위해 모악산에 오르곤 하였습니다. 대원사까지는 길이 완만하여 비교적 쉽지만 수왕사 가는 길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꽤 힘든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 길로 다니신다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를 가끔 만났습니다. 키는 왜소한 데다 허리가 굽으신 분이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분이야말로 전형적인 운동 중독자라고 진단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중독과는 달리 운동 중독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 5일 근무로 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운동 중독자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이 중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집착한 나머지 개인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중단했을 때 불안, 짜증, 우울증과 같은 금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운동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김종인 교수는 1960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약 40년 동안에 사망한 사회 저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별 평균 수명에 대한 조사 연구란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체육인이 67세로 수명이 짧은 직업에 속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과 함께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해로운 산소, 즉 활성산소로 바뀐 다음 여러 장기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운동할 때는 대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과거의 성인병으로 불렸던 생활습관병의 주범도 바로 활성산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운동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될까요?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정신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운동 시작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에서 모르핀보다 10배나 강한 베타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통증이 감소되고 평온감을 느낍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다든지 꽃밭을 걷는 느낌으로 표현되는 이런 평온감을 경험하는 현상을 전문 용어로 러너스 하이 혹은 엑서사이즈 하이라고 부릅니다. 1979년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인 아놀드 제이 맨델이 처음 논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러너스 하이는 심장 박동수와 분당 120번 이상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나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에서 뛸 때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온감을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피로가 쌓여 각종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운동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킬 것을 권합니다. 첫째, 자신의 운동 목적을 파악하기.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이상 즐기면서 운동하기. 둘째, 달리기 대신 수영 등으로 운동 종목을 바꿔보기. 셋째, 몸의 경고 사인을 잘 감지하기. 넷째, 과훈련 증후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치료받을 것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운동 부족이면 각종 생활습관병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친 운동 중독은 도리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적합한 사자성어는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을 가진 논어에 나오는 과유불급이 아닐까 싶습니다.